고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1년 11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향 시정 칼럼 대학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후불제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동결 현실은 대학생 평균 등록금 67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하여 청년과 서민 가계부담 가중.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등록금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21년 대학 정보 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673만 3,500원으로 지난해 672만 5,900원보다 7,600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연평균 등록금은 의학 976만 1,000원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 773만 4,800원, 공학 721만 800원, 자연과학 679만 5,800원, 인문사회 592만 8,800원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760만 9천원이 비수도권 619만 2,600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 아르바이트에 시달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청년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의 대부분을 학생 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중장년층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청년층 대학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대학은 엘리트 교육에서 보편 교육으로 변환되었으며 국민의 절반이 대학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문재인 정부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 차원의 대학교육 재정 지원은 미비. 문재인 정부는 올해 8월 청년 세대 내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등록금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과 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 대학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2020학년 기준 국가장학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전체 대학생 중 32.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2021년 교육 예산 70조 9,707억 원의 15.9%, 11조 1,455억 원만이 대학 교육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대학 교육비의 평균 68.2%를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 부담은 28.6%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정부가 38.1%를 부담하고 나머지 61.9%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어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개인 부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 및 고등교육 투자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OECD 평균인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에게 집중된 대학 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대학 등록금 후불제, 고등교육 공공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등록금 후불제란 국가가 학생 대신 등록금을 선납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는 취업 이후 발생한 수입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상환하며 실업 상태에 있거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소득 수준의 기준보다 낮으면 상환이 중지된다. 영국은 등록금 상환 소득 기준선이 월 수입 1,657파운드, 266만 4,704원으로 이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수입으로 2,000파운드를 급여로 받았다면 상환소득 기준선 1,657파운드보다 343파운드가 많다. 그래서 343파운드의 9%에 해당하는 30파운드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역사와 문화, 제도가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에 진입하고 학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등록금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해 보이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이자율, 가계소득 수준, 상환 기준선, 평균 성적 유지 등의 자격 조건, 대출금 상환의 부담으로 다수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등록금 후불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비싼 등록금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한다. 현재 등록금 후불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과제와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대학 학령 인구의 감소와 국가의 미래 비전이자 성장 동력인 인재 양성을 고려한다면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포함하여 고등교육 공공화 방안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하는 고향, 가볼 만한 고향. 가을밤 한강 야경을 두 눈에. 행주가 예술이야. 행주 산성의 밤이 수상하다. 행주의 야경이 예술로 변하고 있다. 바로 9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52일간 진행되는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 관광 프로그램 덕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자 기획한 최근 3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야간 개장이라고 하니 행주로 가을밤 나들이를 다녀오자. 대천문에서 충의정까지 이어지는 달빛 여행 코스. 행주산성은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권율 장군의 지휘하에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친 행주 대첩의 전승지이다. 전쟁 중 무기가 부족해지자 안악내들의 행주 치마에 돌을 날라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으로도 유명하다.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새롭게 단장한 행주산성의 모습을 따라 가을밤 정취를 느껴보자.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홍보부스. 대천문을 지나 본격적인 산보에 앞서 협동조합 행호유람과 고양시 청년 인턴이 운영하는 행주가 예술이야 홍보부스에서 청사초롱을 무료로 대여했다. 작은 한지등 하나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니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마음이 절로 들뜬다. 홍보부스에서는 청사초롱 대여 외에도 소원 돌멩이 페인팅, AR 체험 등이 가능하다. 야간 관광의 꽃 행주 설악길. 청사초롱을 벗삼아 걷다 보면 마주하는 권율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행주 달빛 여행이 시작된다. 길을 따라 조성된 11개의 포토존 곳곳은 행주의 아름다운 야경과 추억을 사진 속에 붙잡아 놓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행주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주 설악길은 행주산성 야간 관광의 또 다른 묘미다. 천에 프린트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율 장군의 잃어버린 채찍, 행주치마의 이야기 등 행주산성에 얽힌 다양한 옛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으며 행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환상적인 행주산성의 야경. 행주 설악길에서 삶의 교훈을 얻었다면 정상에서는 행주가 주는 야경에 빠질 차례다. 덕양정 정자를 지나 행주대첩 기념비와 충의정에 이르면 도심이 만들어내는 밤의 예술이 펼쳐진다. 행주산성에서 보는 야경은 시원한 가을밤과 더해져 더욱 황홀하게 다가온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 달빛 여행. 행주산성 야간 관광을 심도 있게 즐기고 싶다면 행주 달빛 여행을 주목해보자.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행주산성을 도보로 여행하는 행주 달빛 여행은 매일 2회 오후 6시 30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1시간이다. 고양시청 통합 예약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가을밤 정취를 누리는 문화공연. 깊어가는 가을밤,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해주는 공연도 있다. 9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충의정 정상에서 펼쳐지는 충의정 정상음악회는 대금, 해금 등 전통 악기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황하 코스모스의 매력에 빠지는 곳,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몰까지 시간이 남는다면 행주산성에서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행주산성 역사공원도 함께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코스모스가 만개한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노을을 보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보자.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거닐며 역사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행주가 예술이야.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기 좋은 가을밤의 추천 여행지다. 행주산성 오시는 길 및 주차 안내. 대중교통 이용. 일반버스 85-1, 마을버스 011, 행주산성 정류장 하차, 광역버스 9707, 직행버스 1082, 좌석버스 870, 921, 행주산성 입구 행주 내동 정류장 하차, 자가용 이용, 행주산성 제1, 2 주차장 무료, 행주산성 역사공원 주차장 무료. 함께하는 고향, 고향시 민터뷰. 목소리로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들. 고양시청 공무원 동아리 낭독봉사 동호회. 고향 소식 소리방을 들어본 적 있다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궁금할 것이다. 고양시청 공무원 동아리 낭독봉사 동호회 회원들이 바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 재는 기부를 하며 지역사회 시민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스한 목소리로 사랑을 전하는 낭독봉사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보았다. 고양시청 공무원 모여 결성. 지난 2018년 3월 결성된 낭독봉사 동호회는 고양시청 행정 6급 이상 여성으로 이루어진 장미회에서 비롯되었다. 동료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던 윤미옥 기획정책관 조직제안 팀장의 제안으로 낭독봉사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에 낭독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오고 싶었죠. 동호회 회원 모집을 시작한 후 일주일 내에 신청을 마감할 정도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현재 1기, 3기 통틀어 20여 명이 소속되어 있어요. 낭독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은 6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낭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발성과 발음, 띄어읽기, 억양 등을 교육받는다. 기수별로 읽을 도서를 선정한 후 녹음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개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고향 소식 소리방 낭독은 윤미옥 팀장과 염정린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부팀장, 박갑순 일자리 정책과 주무관, 노은주 환경정책과 주무관 등 5명이 담당하고 있다. 홍보부서에 소식지 낭독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시정 소식지를 공무원이 녹음해서 시민들에게 들려주면 의미가 클 것 같았죠.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을 주셔서 저희도 신나게 녹음하고 있답니다.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 청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낭독봉사 동호회는 듣기 편안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리와 사람들 운영자이자 성우인 장영재 대표에게 꾸준히 교육받는다. 하지만 전문 성우가 아니기에 늘 녹음실 마이크 앞에 서면 긴장된다는 그들. 염정린 부팀장 또한 연습만이 살 길이라며 낭독해야 할 원고를 늘 지니고 다닌다. 말하듯 편안하게 녹음해야 하는데 혀 짧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듣는 청취자들이 정보도 얻고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소식지뿐만 아니라 마음에 울림을 주는 도서, 사서삼경, 마음의 결, 나를 위한 하루 선물 등을 녹음한 후 매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제공한다. 박갑순 주무관과 노은주 주무관도 목소리로 행복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듣기 좋고 편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재능 기부로 따뜻한 공동체 꿈꿔. 회원들은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고양시청 음악방송, 시정 홍보 영상 내레이션, 축제 안내 방송 녹음 등 활동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이들은 주변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동아리 활동으로 만난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조직 내 소규모 동아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윤미옥 팀장은 낭독 봉사를 하면 회원 개인의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 봉사나 재능 기부의 의미보다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훨씬 더 큽니다. 자원봉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눈다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고향 소식 소리방을 듣는 3가지 방법. 1. 고향시청 홈페이지, 고향 매거진, 고향 소식지, 고향 소식 소리방. 2. 유튜브 채널 고향 소식 소리방 구독. 3. 고향인 행복인 3쪽 목차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스캔. 함께하는 고향 아동 청소년 정보. 일상이 즐거운 청소년.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 토당 청소년 수련관은 2003년 개관한 고양시 최초 청소년 수련 시설이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주도적 활동과 교육 지원을 위한 존중터, 성장터, 편안한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감,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 공유,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들을 위한 울림터와 행복터 등을 조성 운영 중이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여가 문화 공간, 공감. 청소년 여가 문화 공간 공감은 토당 청소년 수련관을 찾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으로 기존 야외 인라인장 리모델링을 통해 여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층에서 3층까지 층마다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콘셉트로 이루어져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1층 공감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으로 다락방, 소회의실, 보드게임, 콘솔게임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2층 공감은 북카페 형태로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도서와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3층 공감은 소모임 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 3층 루프탑은 따뜻한 햇볕과 푸른 하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토당 청소년 수련관의 다양한 공감 공간을 활용해 토청수 피크닉, 루프탑 영화관, 게임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한 포인트 장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리 뉴스존 공유.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만 입장 가능한 전용 공간이 있다. 기존 1층 식당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공유가 바로 그곳이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세련된 카페처럼 꾸며진 공간 공유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소파와 10명 이상이 함께할 수 있는 넓은 책상이 있어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용이하다. 또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에는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이 갖추어져 있어 간단한 요리와 식사를 할 수도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련관 내 식사가 금지되면서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차나 초콜릿을 만드는 등의 간단한 조리가 필요한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 그리고 즐거움, 청소년 동아리.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는 총 60여 개의 청소년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 분야는 댄스, 보컬, 밴드, 스포츠 등이다.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댄스 동아리는 2003년 개관 이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댄스 퍼포먼스 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만의 고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보컬, 밴드, 스포츠, 학습 등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들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한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공간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축제, 버스킹 공연, 프로젝트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즐기는 고양시 청소년 축제, 우리는 지금. 이번 달에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고양시 청소년 축제가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우리는 지금이라는 주제에 맞게 Z세대인 청소년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주차는 환경, 공정무역, 아동청소년, 유기견 유기묘, 장애인을 주제로 다양한 만들기를 체험하고 따뜻한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착한 소비 DIY를 진행한다. 2주차는 소소하지만 꾸준한 행동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14일 습관 챌린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 3주차는 봉사와 나눔으로 전하는 Z의 선한 실천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과 이벤트 및 노래, 춤, 악기 연주부터 물통 뒤집기, 줄넘기 쌩쌩이, 암산까지 고양시 청소년들이 가진 장기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토당 기네스 아무 장기자랑 대회가 펼쳐지며 책 성향을 테스트해보고 타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책 처방 프로그램, 북 큐레이션 등도 진행된다. 토당 청소년 수련관, 위치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 지도공원 내. 이용 대상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및 지역 주민. 이용 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공휴일 휴관. 문의 031-995-4120. 소통하는 고향 문의 마당. 행주산성 이해찬. 글 이응준.
40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한 지도 어언 2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퇴직 이후에는 취미가 맞는 퇴직 동기들 몇몇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도 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등산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또 각각 자전거를 구입해 일주일에 3번씩 행주산성을 둘러보고 근처 막국수집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있다. 행주산성을 찾을 때마다 권율장군 동상을 경유해 정상까지 올라가 내려올 때 반대쪽인 토성 부근으로 내려오곤 하는데 걷는 길도 좋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푸른 수목들의 곁을 건너라면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고 엔도르핀이 솟아나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다. 휴일이면 직장 생활에 바쁜 두 딸과 아내를 위해 승용차로 고향 인제 교육원 근처 한강변 잔디밭을 찾는다. 운동 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한강이 보이는 커피숍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조망하면서 행주산성과 권율장군의 유적지도 탐방하고 걷고 운동하는 것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나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요 행복이다. 행주산성 정상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며 코로나19가 제발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지금까지 고향 소식 2021년 11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